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솔리덕스 교육자로 활동 중인 원동현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솔리덕스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한 클래스에 2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의 한 20배가 넘는 청중들 앞에 서니까 굉장히 떨리고 또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사진은 가장 최근 진행된 재직자 교육 중에 찍힌 사진인데요. 네, 저는 대학생일 때 솔리덕스를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솔리덕스 한 우물만 열심히 파면서 설계 용역 그리고 재직자 교육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솔리덕스 원동현 강사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제 이름 석자보다 아마 플레이 솔리덕스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시죠? 혹시 이 플레이 솔리덕스 처음 들어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리덕스 교재 베스트셀러죠. 네,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바로 그 책. 네, 여러분들의 사무실과 서재에 있는 책장에 한 권 이상은 무조건 꽂혀 있을 바로 그 책. 네, 플레이 솔리덕스 교재 시리즈로 14권째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저자 사인을 기대하시고 교재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면 이제 세션 끝나고 성심성의껏 사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가지고 오시면 사인해드릴게요. 세션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강의했던 학교와 기업들 중에 몇 군데를 이렇게 리스트를 추려보니까 참 전국 방방곡곡으로 교육을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때 북쪽 끝으로 그리고 남쪽 끝으로 솔리덕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남쪽 끝과 북쪽 끝. 네, 남쪽 끝은 좀 추론이 되시죠? 네, 저는 제주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북쪽이 조금 특이한데, 네, 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 교육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특이한 이력이 참 많죠. 네, 참고로 개성공단 교육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다음 행사 때 불러주시면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솔리덕스 TV 사이트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다소 시스템 솔리드웍스 공식 유튜브 채널로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날의 유튜브 채널 이전에 솔리덕스 팬 사이트 그리고 솔리덕스 TV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2015년도까지 솔리덕스 TV 사이트와 솔리덕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솔리덕스 교육 동영상 강의를 연재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솔리덕스 TV 사이트가 사라지고 많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2011년도부터 저도 교재와 같은 이름의 플레이 솔리덕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들과 다양한 솔리덕스 교육 콘텐츠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그리고 솔리덕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또 방문해 보셨을 또 바로 그곳이죠. 솔리덕스 단일 커뮤니티 중에 규모가 가장 크고 활성화되어 있는 바로 그곳. 또 이 커뮤니티 매니저가 또 그렇게 잘생겼더라 또 소문만 무성했던 바로 그곳. 솔리덕스 한국 공식 유저 그룹 SWGN 코리아 네이버 카페에서 커뮤니티 매니저와 리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10년 7월에 커뮤니티가 처음 시작되었고 2015년 3월에 한국 공식 유저 그룹으로 정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현재 약 2만 600여 명의 멤버들이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있고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오프라인 정기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3일 전에 저희가 2024년도 하반기 정기 모임을 광화문에서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또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못 오신 분들 되게 많으시죠? 네, 내년 정기 모임 때 다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솔리드웍스를 대학생일 때 처음 만났습니다. 대학 생활을 통틀어서 이 한 과목에 올인했다 싶을 정도로 정말 신나게 배웠던 프로그램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이걸 배워서 제품 디자인, 산업 디자인 쪽으로 진출해야지라는 막연한 꿈과 목표만 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당시 저는 솔리드웍스 개인 과외 아르바이트를 함께 병행하고 있었는데요. 교육이 필요한 직장인과 연결되어서 낮에는 교수님께 솔리드웍스를 배우고 저녁에는 학교 도서관으로 이 직장인을 불러서 낮에 배운 거 가르쳐드리고 또 이 직장인분이 회사에서 막혀서 고생하는 내용들을 질문을 받아서 오케이 알겠다. 그럼 이제 다음날 학교 교수님께 가서 질문해서 답변을 받고 또 그날 저녁에 가서 알려드리고 이 1년의 활동이 저의 교육 활동의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저는 광학 장비 설계 회사에 입사를 해서 장비 개발을 열심히 하고 나니까 회사하고 사장님이 남아공으로 다시 돌아가시더라고요. 사장님이 남아공 교민이셨거든요. 그러면서 너도 갈래? 라고 이제 저한테 러브콜을 주셨는데 저는 남아공으로 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서 솔리드웍스 설계 용역 그리고 교육 컨설팅 개인 회사를 세우고 본격적인 국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사장님을 따라서 남아공으로 갔더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최고의 솔리드웍스 교육과 교재를 만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남기를 잘한 것 같죠. 감사합니다. 나중에 사인해 드릴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교육생을 좀 꼽아보자면 나이가 가장 많으셨던 교육생이 계셨는데 기계 설계가 아니라 전기 설계를 메인으로 하셨던 69세 사장님하고 한 2달 정도 개인 교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수업할 때는 똑같은 도구를 10번씩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수업을 하느라 참 진땀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가 2011년도 가을쯤이었는데요. 교육이 끝나고 몇 달 후에 이 사장님을 다시 인사드리러 뵀는데 이분이 대형 프린터 장비를 설계해서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장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사진은 제가 솔리드웍스 처음 교육할 때부터 책을 쓸 때부터 설정했던 그런 옵션 그리고 개념 정리 내용인데 제가 수업할 때 가르쳐드렸던 이 솔리드웍스의 3요소를 기반으로 작업을 하시니까 원하는 형상을 만들기에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설계를 변경해야 할 때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 결정할 때 아주 좋았다라는 후기를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도구를 반복하는 수업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 사장님과의 수업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도구만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상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구조를 꼭 설명해 드리고 이 개념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원동현 강사의 솔리드웍스 교육과 또 교재의 큰 방향과 목적을 아주 선명하게 결정하게 된 중요한 계기이자 또 소중한 기억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솔리드웍스로 전국에서 교육을 진행하면서 전국에서 저에게 솔리드웍스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 가장 재미있는 특징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 사용하는 도구만 사용합니다. 그 어떤 새로운 기능들을 알려드리더라도 처음에는 하고 이렇게 거부를 하시다가 이거 쓰시면 칼퇴근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제서 조금씩 이제 사용을 해보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에 적용을 해보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극찬을 하시면서 업무에 잘 활용을 하시더라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작업 스타일을 돌아보시면 쓰던 도구들만 쓰게 되시죠? 네. 자, 두 번째는 질문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 질문하면 수업 진도 못 나가면 어떡하지? 라는 어쩌면 강사인 제가 해야 될 걱정까지 이분들이 같이 이제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기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배우러 오신 거지 아는 척하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는 마우스 잡고 태어납니까? 그거 배우려고 저에게 오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하십시오라고 이제 안심시켜드리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신나서 고장도 내고 질문도 하고 이제 수업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들을 좀 많이 겪어보게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던 기능을 솔리드웍스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기존의 타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던 분들이 솔리드웍스로 이사를 오시면서 이제 발생하는 내용들인데요. A 프로그램에서는 이 기능이 있는데 솔리드웍스는 이 기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이거 우리도 있어요 라고 바로 알려드리기도 하고, 다이렉트로는 없지만 이렇게 3쿠션을 돌리면 결과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결론의 목적지에 도달하실 수 있게 그렇게 수업을 해드리거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좀 중요한데 절대 웃지 않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 한번, 옆에 앉으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실래요? 집에 안 좋은 일 있으신가 싶을 정도로, 제가 걱정이 될 정도로 절대 웃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수업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각종 아재 개그와 유머집을 솔리드웍스와 함께 공부를 하고 이제 그렇게 수업을 하는데도 웃음에 많이 박하시더라고요. 특히 아랫동네로 내려갈수록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 교육이 성공적인가 싶은 두 가지 특징이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는 눈 위로는 웃지 않으시는데 점점 수업이 이제 끝나갈 때쯤 되면 입꼬리가 살살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만족하셨다는 뜻이겠죠? 그거를 보면 이번 수업은 성공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수업이 마음에 들면 그렇게 주변에 소문을 내시더라고요. 여기 이런 수업이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해서 소문을 많이 내주셔서 저희가 한 번 클래스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클래스가 개설이 될 때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인원이 모집이 돼서 그 정원에 넘치는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하시던 대로 소문은 여전히 꾸준히 소문 내주시고 교육 오시면 교육 잘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저 아니더라도 다른 교육에 가시더라도 그 강사님께 교육 잘 받았다라는 격려 한마디 해주시면 참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솔리드웍스가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활용 팁을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솔리드웍스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두 가지를 영상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DWG 파일을 솔리드웍스로 가지고 온 후에 오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오류를 찾는 기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자, 영상으로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DWG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파일을 솔리드웍스로 가지고 오면 다음과 같이 솔리드웍스의 2D 파일로 가지고 올 것인지 아니면 솔리드웍스의 3D 파일로 가지고 올 것인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조가 아닌 2D 스케치 모드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밀리미터로 단위를 변경해 주시고 치수나 구속 조건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눌러서 옵션에서 중복 요소 합치기까지 체크하시고 마침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블럭 분해 요소 옵션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잠시만 기다려 보시면 이렇게 DWG 파일을 솔리드웍스의 2D 스케치로 가지고 온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오토캐드 파일 자체에서 발생한 오류 그대로 솔리드웍스의 스케치로 가지고 왔다면 이 오류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럴 때 제가 알려드리는 팁이 하나가 있다면 스케치 도구에서 스케치 고치기 도구를 사용하시면 보다 쉽게 오류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우스를 이 원 안으로 집어넣어서 확대를 하면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오토캐드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오류를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동으로 입력된 숫자보다 작은 틈만 검색이 됐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팁은 여기를 적어도 5mm나 10mm 정도의 자연수를 입력해서 다시 한번 재검사를 하셔서
이 숫자보다 작은 틈을 모두 검사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자의 의도에 맞춰서 문제가 아닌 상황도 혹시 문제인지 검사할 수 있는 옵션이 같이 뜨고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까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이런 옵션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상이 없다면 그냥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바에서 도구, 블록, 만들기 도구를 사용해서 작성된 모든 스케치들을 선택해서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나중에 이 스케치를 원점으로 이동하는데도 보다 쉽게 이동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원점과 중간 점을 선택해서 구속 조건으로 일치 버튼을 누르시고 확인 버튼을 눌렀다가 키보드에서 F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완성된 스케치를 작성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계셨다면 아주 훌륭하게 사용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처음 봤다 하시는 분들은 꼭 여러분 회사에 가져가셔서 같이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스케치 고치기 도구를 사용해서 스케치의 오류를 발견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불러온 스케치를 블록으로 묶어서 그룹 묶기처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교육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두 번째 질문은 불러온 외부 파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외부에서 작성된 스텝 파일을 불러오기에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불러온 스텝 파일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우리는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오류가 발생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당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텝 파일을 클릭해서 솔리드웍스로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 파트에 진단 불러오기를 실행할까요?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표시되는 진단 불러오기에서도 오류를 찾으실 수 있고요. 자, 그럼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모서리선이나 특정 면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여기에서 고치는 것보다는 제가 알려드리는 팁에서 고치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건 다음과 같이 평가 도구에 가보시면 별도의 검사, 모델링 검사 도구가 따로 있습니다. 자, 이 검사 도구를 실행하시면 이렇게 솔리드 곡면 검사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솔리드와 곡면,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부적절한 면이나 부적절한 모서리선까지 체크를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확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더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지금 면이 내부에 튀어나온 부분들, 잘못 생성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확인 버튼 눌러서 체크가 됐다면 바로 오류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도구 모음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탭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탭을 활성화를 하시고 거기에 가셔서 면 삭제 도구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그 면 삭제에서 기본적인 삭제 옵션을 놓고 잘못 생성된 면을 바로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평가의 검사 도구를 재실행해 보면 다음과 같이 열려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뚜껑이 열려 있는 부분을 찾으셨다면 곡면 도구에서 곡면 채우기 도구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모든 모서리선을 선택해서 열려 있는 부분을 다시 패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곡률 표시 옵션에서 메쉬를 촘촘하게 입력해 주시고 모든 주변에 있는 라인을 곡률로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이렇게 주변에 있는 면들과 똑같은 면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옵션에서 경계 수정, 바디 합치기, 그리고 구멍난 부분을 메꿨기 때문에 이렇게 솔리드 작성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오류가 발생한 면을 제거해서 곡면 상태로 만들었다가 구멍난 부분을 다시 곡면 채우기로 메꿔서
마지막은 솔리드의 형상으로 재생성하는 이런 식으로 스텝 파일의 오류를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평가에 검사 도구를 사용해서 불러온 피처를 정밀 검사에서 오류를 찾아낸 다음에 그리고 곡면의 면 삭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의 면 삭제 도구를 사용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곡면 채우기로 다시 복구하는 이런 과정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제 깜짝 놀랄 만한 두 가지 또 팁을 준비를 했습니다. 타이틀은 노 야근, 노 잔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칼퇴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퇴근길의 안녕을 위해 두 가지 킥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재직자 교육 과정 중에 중고급 과정에 포함된 기능인데요. 아는 분들이 많이 없으셔서 이 기회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킥은 어셈블리의 활용 팁입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셈블리를 구성하시고 나서 메이트를 수정해야 한다라고 할 때 보통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업했던 모든 메이트들이 한 곳에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특정 부품에 사용된 메이트만 빨리 찾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의 작업자들은 다 이렇게 부품을 펼친 다음에 메이트 위치 여기를 열어서 찾아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부품 수가 많고 계층을 갖는 어셈블리다 라고 한다면 일일이 디자인 트리를 열어서 살펴보고 다시 디자인 트리를 펼쳐서 살펴봐야 하는 이런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스크롤이 굉장히 많이 분주해지겠죠? 이럴 때는 Shift C 단축키를 눌러서 축소시키고 다시 펼쳐서 메이트 위치를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팁은 이렇게 디자인 트리를 일일이 펼치지 않아도 아주 손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디자인 트리에서 두 번째 탭, 프로퍼티 매니저 속성 탭을 먼저 실행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우스로 부품을 선택하면 그 부품에 사용된 메이트가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필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빨리 메이트를 찾으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팁은 여러분들이 어셈블리에서 특정 부품을 숨김 처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부품을 선택한 다음에 투명도 변경 또는 숨김 이렇게 처리하시죠. 제가 알려드리는 새로운 방법은 마우스를 부품 위에 얹은 다음에 탭키를 눌러서 숨김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숨김 처리 되는 거 보이시죠? 다음과 같이 숨겨진 부품들은 디자인 트리에서는 투명 부품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숨겨진 상태의 모든 부품을 한 번에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숨겨진 부품을 선택해서 표시, 이렇게 수동으로 작업을 하시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뉴바에서 선택 필터 도구를 사용해서 숨긴 부품 선택, 이렇게 선택하시면 숨김 처리되어 있는 모든 부품들을 일괄적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표시 상태를 누르시는 방법이 있고요. 디자인 트리에서 최상위 어셈블리를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종속 부품과 함께 표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선택하시면 한 번에 일괄적으로 모든 부품들을 표시 상태로 바꾸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작업한 어셈블리에서 동일한 부품을 몇 개를 사용했는지, 내가 현재 작업 중인 어셈블리의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주 손쉽게 시각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평가 도구에 어셈블리 시각화라는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부품을 몇 개를 사용했는지, 어떤 규모로 사용했는지 수량별로 정렬하실 수가 있고 무게에 따라서 정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부품을 몇 개 사용했는지에 따라 그룹화로 표시를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어셈블리에 사용된 특정 부품의 개수나 규모를 확인하시려면 어셈블리 시각화
도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작업하실 때 사용하는 팁들도 있고 처음 보시는 팁들도 있으시죠? 네,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메이트 빨리 찾는 방법은 디자인 트리의 두 번째 탭을 클릭해서 부품을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숨겨진 부품을 한 번에 표시하시려면 디자인 트리의 어셈블리 최상위 이름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종속 부품과 함께 표시 버튼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칼퇴근을 위한 두 번째 킥은 2D 도면의 대량 생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솔리드웍스의 2D 도면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그럼 첫 번째로 새 파트에 도면 문서를 실행합니다. 표시되는 옵션 창에서 도면 용지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왼쪽 옵션은 종료, 그리고 오른쪽 탭에서 도면을 작성한 모델링 파일을 드래그해서 불러오게 합니다.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도면 뷰를 먼저 작성합니다. 그리고 도면 스케일은 제가 임의로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면, 평면, 측면도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바로 아래쪽 옵션에서 등각보기 뷰로 변경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도면 뷰에 투상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도면 뷰로 등각 투상도를 만들어 놔야 한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도면이 완성이 되었으면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러면 다음과 같이 파일 형식을 도면 템플릿 확장자로 변경하시고 자동 도면뷰 템플릿 이름을 변경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정 위치에 파일을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나면 다음과 같이 템플릿 저장에 관련된 옵션이 표시되는데 이곳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기존에 있던 모든 도면 뷰가 사라지는 모습으로 변경되면 제대로 저장하신 것이 맞습니다. 파일은 종료하시고 윈도우 탐색기에서 솔리드웍스 도구 모음에서 솔리드웍스 작업 스케줄러 프로그램을 별도로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스케줄러의 왼쪽 메뉴에서 도면 작성 항목을 선택하시고 지정 명령도가 있는 도면 템플릿을 입력해라 라는 옵션에서 찾아보기를 눌러서 다음과 같이 자동 도면 뷰 템플릿 방금 전에 만들어 놓았던 템플릿 파일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폴더 추가를 눌러서 어셈블리 부품들이 들어있는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서 마침 버튼을 누르시고 나면 지정한 폴더에 들어있는 부품을 따라 자동으로 도면을 생성하게 됩니다. 지금 썸네일로 자동으로 도면 생성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반복적인 작업을 여러분들의 작업 스케줄러를 통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도면을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성하는 방법은 일단 삼각법 도면 작성 후 도면 템플릿 파일로 먼저 샘플을 저장해 놓으신 다음에 작업 스케줄러에 도면 작성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자동으로 도면을 대량 생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을 통해서 솔리드웍스를 입체적으로 사용하는 즐거움과 또 새로운 도구를 알아가는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신나서 솔리드웍스를 배우고 사용하며 느꼈던 이 즐거움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전달되었기를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교육 현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